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수색동 17-28 일대가 최고 29층 높이의 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됩니다.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에서 수색 8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수색 8구역은 은평구 수색동 17-28 일대로 면적은 29,884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구역 결정 후 현재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기존 263%에서 291%로 증가돼 지상 29층, 8개 동 공공주택 104세대 등 총 621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수색 8구역과 수색 9구역 내에 미래형 공공도서관, 은평사회복지관 등이 건립됩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아파트 7단지가 오는 2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정비구역 지정 진행보고 등 설명회를 연 7단지는 조합과 신탁 등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있는 7단지는 학군 등 입지가 뛰어나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7단지 재준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방식으로 결정되면 곧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국내 정치와 경제 불안정 속에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은평구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을 만나 새해 구상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항상 그래도 새해에는 조금 설레는 기대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 말 큰 사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또 지금도 그 여진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의 큰 폭동 소요가 있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삶에 처해 있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우리를 보살피고 또 미래의 꿈을 조금 지원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싶지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흑역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빨리 정상화시키는 거 그게 너무도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 사실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탈진실이라고 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모순이 마치 특정한 계층, 특정한 민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악용하는 정치, 그게 저는 정치의 흑역사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경쟁 국가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 공안이 한국의 선거 부정을 일으켰다. 이런 가짜 뉴스로 계엄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같이 우리의 현실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이면에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한국이 선도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영혼을 불어넣고 풍족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극단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사실은 오늘의 정치적 흑역사를 만든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아요를 누른 것만 다시 콘텐츠로 날라오는 그런 폐단을 좀 줄여서 상호 균형 잡힌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 법안 같은 것들을 한국 사회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형적으로 이제 자영업자가 지역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연신내 상권을 비롯해서.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 그동안 안 그래도 위기였는데 그 계엄 이후에 매출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지역 경제가 빈사 상태에 있을 때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재정 확장 정책을 펴줘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재난 시기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역 화폐 같은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연신 내에 GTX-A 여기 이제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은평 뉴타운으로 연결되는 지선과 같은 교통 편익을 확장하는 노력을 또 경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파크의 재구조화를 지역 경제나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GTX-A가 서울역 또 강남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저쪽 파주에서부터 문제는 도심까지 또 강남이라고 하는 첨단 소비 지역까지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소비자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KTX를 대구, 부산에 연결하니까 대구, 부산의 그 의료나 쇼핑을 서울 와서 하는 그런 폐단이 생긴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역의 상권을 보다 문화적으로 또 보다 청년들이나 그 소비층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GTX-A 연신내역과 은평뉴타운을 연결하는 것은 그동안 신분당선 연장을 공약했던 역대 정부의 공약사항이 좌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노선으로서는 가장 이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울시랑 협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은평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다른 대안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빨리 도심으로 또 강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대안이다라고 보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이나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국가의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강 작가가 과거에 5.18이 오늘을 살렸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들이 작년 12월 그 사태 이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질서에 따라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중대한 위기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빨리 회복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그런 대한민국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담은 대학 입시 개혁안을 꺼냈습니다. 향후 대입제도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건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대학 입시 개혁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입 앞에만 가면 교육 본질이 어디 가고 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고 마는 게 교육 본질의 회복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래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지 않으면 이거는 책임을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다.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신 평가에선 상대 평가 폐지를 담았습니다. 줄 세우기식 평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수능에서도 5단계 절대 평가가 핵심입니다. 문항은 오지선다형, 단답형에서 서술, 논술형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2026학년도 중학생 지필평가에서부터 서술, 논술형 비중을 늘립니다. 2032년 수능에 도입하기 전까지 내신에서 평가 방식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는 없애야 한다고 봤는데 항공기 이착륙 금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역시 이미 확정된 대입 내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통합하고 수능 100% 선발 전형을 축소한 내용입니다.
11월에 치르던 수능은 2달 앞당겨 치르되 성적 통지 시기는 유지해 평가 채점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저는 지금과 같은 대입 제도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완성된 대입 제도에 맞춰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아주 교육 본질에 충실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개혁안을 안건으로 놓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32년 대입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성인 기본 요금은 1,400원으로 이번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1,5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23년 10월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서울과 인천 지하철 성인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 바 있습니다. 당초엔 지난해 요금을 연달아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인상 없이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운영 손실이 커 올해는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인상 방안을 결정했고 인상 시기도 3월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아직 물가대책위원회와 공청회, 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상반기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523억 원을 투자합니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위원회를 열고 사업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올해는 제3차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 25개 사업에 도비 52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사업과 포천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공사 등 연천 지역에서 4개, 포천 지역에서 5개, 동두천 지역에서 2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도는 지난해 5월 출범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협업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대상은 일산대교와 제3격인 고속화도로 그리고 서수원에서 의왕간 고속화도로인데요. 통행료 면제 기간은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약 176만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시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은 설 당일인 29일과 30일 종착역을 기준으로 마지막 열차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됩니다. 연장 시간 동안 1에서 9호선, 우이 신설선과 신림선 등은 하루 118회씩 증회 운행합니다. 또 같은 기간 서울고성비, 센트럴시티 동서울과 남부터미널 등 3개 터미널과 서울역과 용산역 등 5개 기차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20개 노선도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이 밖에 매일 오후 11시 1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올빼미 버스 14개 노선도 설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해 낙농, 유구 산업 육성과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유소년, 청소년 낙농 체험을 지원합니다. 젖소 개량 촉진과 노후 시설, 장비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하는 낙농 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8억 원을 늘려 도비 108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차규기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